코스피 5000 시대, 나만 소외된 투자자를 위한 비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 한 번 귀로 듣는 시장 분석입니다. 오늘은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에 앞서 우리 모두의 계좌를 결정지를 거시적인 경제 흐름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질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최근 코스피가 4,300선을 돌파하고 이제는 꿈의 숫자인 5,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뉴스에서는 연일 증시의 화려한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수가 오른 만큼 돈을 벌었는가? 아마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실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80% 가까이 수직 상승하는 동안 내 계좌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겨우 한 자릿수 수익률에 머물러 있어 허탈함을 느끼는 개미 투자자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지수는 5천을 간다는데 왜 나만 이 축제에서 소외된 것일까요? 내가 종목 선정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운이 나빴던 것일까요? 단언컨대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2025년 대한민국 증시는 개인이 돈을 벌기 매우 힘든 구조적 불균형의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잔인했던 2025년의 구조를 낱낱이 파헤치고 다가올 2026년 우리가 잃어버린 수익을 탈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시장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본론 1. 코스피 주도 장세, 개미가 설 자리는 없었다. 먼저 우리가 지수 상승만큼 수익을 보지 못한 이유,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상승의 질에 있습니다. 2025년 시장의 상승을 주도한 것은 코스닥이 아닌 철저히 코스피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섹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방산, 조선, 중화학, 그리고 초대형 반도체.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 섹터들이 평소 개인 투자자들이 열광하며 매매하던 종목들인가요? 아닙니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혹은 수조원 단위의 대규모 펀드 자금이 선호하는 이른바 무거운 종목들입니다. 방산과 조선은 수주산업의 특성상 호흡이 매우 길고 화학과 반도체는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개인들이 좋아하는 테마성이나 탄력적인 변동성과는 거리가 멀었죠. 물론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개인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는 지수를 끌어올린 주도 섹터 대부분이 개인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수는 대형주들이 끌어올렸지만 개별 종목 장세에 익숙한 개인 투자자들의 체감 온도는 차가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론 이 정책과 자금의 흐름이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 밸류업 정책과 패시브 자금의 폭격. 여기에 더해 2025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자금의 흐름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초기에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방산과 조선주로 돈이 쏠리며 코스피 지수를 지탱하더니 그 이후에는 정부 주도의 밸류업 이슈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배당 확대 등 기업 가치 제고 정책이 발표되자 자금은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금융주와 지주사 위주의 코스피 대형주로 급격히 이동했습니다. 결정타는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었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거대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패시브 자금은 종목의 미래 가치를 일일이 분석해서 들어오는 자금이 아닙니다. 지수 내의 비중이 높은 종목을 기계적으로 사들이는 자금이죠. 그러니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위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털까지 가세하며 코스피는 개인이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론 3 코스닥 왜 30% 성장에 그쳤나? 소외된 코스닥, 하지만 에너지는 응축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코스닥은 어땠을까요? 코스피가 80%가량 기록적인 랠리를 펼치는 동안 코스닥은 고작 30%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상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코스피의 기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표입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포커스가 철저히 저PBR과 주주 환원이라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밸류업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패시브 자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뒷받침되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수조원의 돈을 한 번에 집어넣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코스닥은 아직 그릇이 작았던 셈입니다.
거기에 AI 버블이라고 불릴 정도의 강력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혜택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식하면서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불균형이 영원할 것인가? 본론사 2026년 코스닥 역전의 시나리오, 이제는 코스닥의 해, 업사이드는 아래에 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사야 할까요? 코스피 5000을 보고 대형주에 올라타야 할까요? 저의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이지만 시장의 역사는 항상 매우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밸류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이제 소외된 코스닥 시장을 살리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적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코스닥판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혜택 강화, 기관 투자자 유입 유도 정책 등이 2026년의 핵심 화두가 될 것입니다. 숫자로 계산해 봅시다. 코스피가 5000포인트까지 간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4300포인트에서 남은 상승 여력은 약 15에서 20% 내외입니다. 반면 현재 930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는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고점과 코스피와의 상대적 괴리율을 고려할 때 위로 열려있는 업사이드는 코스피의 2배, 3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은 명실상부한 코스닥의 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코스피가 지수를 지탱하며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는 동안 코스닥은 그동안의 소외를 보상받듯 강력한 탄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본론 우리가 선점해야 할 코스닥의 심장부. 패시브 자금의 대이동, 바이오, 2차전지, 로봇을 보라. 정부가 코스닥을 살린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지수와 ETF를 출시하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를 독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에서 보았던 그 대규모 패시브 자금이 이제 코스닥 상위 종목들로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점해야 할 섹터는 어디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코스닥 지수 내 비중이 높고 글로벌 성장 모멘텀을 동시에 갖춘 섹터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입니다. 금리 인하 기조와 더불어 한국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성과가 가시화되는 2026년 바이오는 코스닥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차전지입니다. 전기차 캐즘을 지나 본격적인 양산체제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 도입되는 시점, 코스닥 내 거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2차전지 소재주들은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하드웨어로 전이되는 2026년, 로봇은 단순한 테마가 아닌 실질적인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코스닥의 새로운 주역이 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2026년에 돈 벌 준비가 되셨습니까? 2025년의 시장이 대형주 중심의 소수만 즐기는 축제였다면 2026년은 인내심을 가지고 코스닥의 가치를 믿어온 여러분과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하루 한 번 귀로 듣는 기업 분석 영상을 매일 제작하며 단순히 차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떤 섹터와 종목이 진정한 가치를 품고 있는지 발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흐름을 알고 길목을 지킨다면 투자는 즐거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2025년에 지수 상승을 바라만 보며 소갈이했던 그 마음, 2026년에는 화끈한 수익률로 보상받으러 갑시다. 잃어버린 우리의 수익을 탈환할 시간이 머지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매일 올라올 기업 분석 시리즈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이 거대한 코스닥 랠리의 선봉에 서게 될지 함께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시장의 주인공은 결국 공부하고 기다리는 자의 몫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알찬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를 보장하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합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본인만의 원칙 있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